이건 지금 그 부동액하고 냉각수하고 뭐 같은 얘기인데, 얼지 않게 하는 거하고 냉각시키는 기능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부동액을 물하고 섞은 거는 냉각수나 부동액이나 뭐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그렇지. 성능이 얘기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다른 거지. 내용물은 같은 거죠. 부동액이나 냉각수나. 이제 이건 볼보 S80 2세대 2.4T 엔진인데, 보통은 이 라디에이터 쪽에, 그죠? 팬벨트, 이 라디에이터 쪽에 꼭지가 하나 더 달려가지고 부동액을 주입구로 쓰는데, 이 차종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요거 하나만 있는 거죠. 부동액 주입구.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동액 넣으시면 되지, 다른 데다가 넣으면 안 되겠고. 그리고 이 부동액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부동액을 교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 본 적은 있어도 부동액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여름에 팬이 많이 돌아가고 막 이러면은 괜히 불안하죠. 막, 이거 뭐 열이 잘 안 식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부동액 관련해 가지고는 말이 워낙 많아 가지고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총 정리를 해서 좀 올려놓으려고요. 간단하게. 이 부동액은 색깔로 종류를 구별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깨졌습니다. 색깔로 종류를 구별하기로 암암리에 자동차 업계에서 약속이 돼 있었지만, 그거는 이미 깨졌다고요. 왜냐면 이제 그 부동액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분도 혼합해서 쓰고 막 이러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성분이 고정적인 게 아니고 일부 막 섞이고 쪼개고 섞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단일 색깔을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동액 색깔을 가지고 성분이 동일하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성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부동액을 교체를 하면 된다, 이거죠. 부동액은 일단 규산염하고 인산염 계열로 나뉘고, 그 다음에 에틸렌 글리콜 계열하고 프로필렌 글리콜 계열하고, 그 다음에 유기계, 비유기계, 준유기계, 뭐 유기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하려 그러면 상당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는 했지만 복잡하더라고 처음 보니까. 다 됐고, 그러면은 이제 그 부동액을, 내 차에 맞는 부동액은 어떤 거냐, 그거는 인터넷 좀 찾아보면 각 차종마다 부동액을 몇 리터를 넣어야 되는지, 뭐 어떤 걸 쓰는지, 특히 어떤 색깔을 쓰는지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색깔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요즘. 그러면은 이제 내 차에 맞는 부동액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위키를 보니까는 뭐 GM이라든가 이런 특정 업체의 부동액은 좀 다르다. 잘못하면 뭐 고무 부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녹아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특정한 것들 빼고는 그냥 부동액 사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규산염 계열하고 인산염 계열하고 또 에틸렌 글리콜 계열하고 프로필렌 글리콜 계열하고 다 다른데, 이게 섞이면 어떻게 하냐. 섞이지 않게 하면 되죠.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부동액을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 교체를 하는데 일부만 교체를 한다고들 그래요. 정비소에서, 정비소 뭐 기능장들도 뭐 60%만 교체를 가 된다는 둥, 70%만 교체가 된다는 둥, 그딴 소리들을 하는데 일부만 교체되는 오일이나 물이 어디 있습니까 차에. 교체하기가 곤란한 것 뿐이지,
예? 일부만 교체되는 그런 액체가 어디 있어요 차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짓는 거지. 기름통도 바닥까지 다 비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동액은 냉각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엔진으로 들어가서 뜨거워지는 엔진이라든가 미션이라든가 이런 데에 열을 식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죠. 엔진으로 들어가서 돌아서 열을 식히지 않으면 저 다 타고 녹고 하겠죠. 그리고 밖에서 팬이 돌면서 이 부동액이 팬으로 들어가서 저기에서 팬이 돌아가지고 식혀서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부속이 뭡니까? 서모스탯이라 그래가지고 온도가 90도 이상 그 무렵까지 올라가면 닫히고 좀 열리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닫혀있는 그런 부품이 있죠. 서모스탯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또 다 뜯어야 되고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서모스탯이 그러면 평소 때 이 부동액을 교체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닫혀 있겠어요? 열려 있겠어요? 당연히 닫혀 있겠죠. 엔진 꺼져 있고 식었고 90도 이상 되는 상태에서 차가 서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서머스탯 안쪽으로 해서 엔진에 들어가 있는 양이 뭐 30%가 된다, 뭐 20%다, 30%다, 40%다 이렇게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닫혀 있으니까 서머스탯이 단 한 방울의 물도 새지 않도록 이 부동액이 움직이지 않도록 꽉 닫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아무리 부동액을 교체를 해본들 엔진 내부,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데 열을 내는 부위에 들어가 있는 부동액은 교체가 안 되는 건 맞죠. 그런데 90도 이상 열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서머스탯이 당연히 열릴 거 아니야. 열리면 밖에 있는 로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죠? 부동액 그 관으로 다 빠져나올 거고, 그럼 부동액 통에다가 새로운 걸 넣어놨다면 섞일 거 아니야. 그럼 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순환식으로 한다, 뭐 보충식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엔진이 90도 이상 가열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게 왜 어려워요? 엔진은 틀어놓기만 하면은 90도 이상 가열이 되는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이건 정비소에서는 어렵죠. 정비소에서 엔진을 90도 이상 가열하려 그러면 그 조그만 정비소에서 엔진 뭐 10분 이상씩 틀어놓고 또 악셀 밟아가지고서 엔진 회전수를 갖다가 뭐 2,500, 3,000씩 쭉 올려주면서 엔진 그 온도를 높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직접 본인 차를 갖다가 엔진 열을 좀 올려가지고 100도 이상 올려가지고 하려 그러면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야외 나가면 되지.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셀프 정비소나 이런 데서는 이거 못 합니다. 뭐 셀프 정비소에다가 뭐 돈 찾아가지고 갔다가 뭐 앵겨줄 일 있어요? 못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 시간에 보통 2만원씩 받는데 15,000원 받는 데도 있지만 도둑놈의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이용객 중에서 도둑놈의 새끼가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서머스탯을 열어가지고 엔진 내부에 있는 냉각수를 순환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밖에 새로운 뭐 걸 넣어놨다가 섞이도록 해가지고 두어 번 빼내면 그러면 완전히 다 교체가 되겠죠. 예. 완전히 다 교체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순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이 냉각수를 빼낼 때 그럼 밖에다가 그 냉각수 구조는 간단해요. 주입구가 있으면 배출구가 있단 말이에요. 배출구는 대부분 밑에 있죠. 100% 밑에 있죠. 그래야 그걸 열었을 때 냉각수가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여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아랫부분, 뭐 라디에이터 그릴 쪽, 라디에이터 쪽으로 쪽에 하부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 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거를 찾아가지고 열어주면 밑으로 쫄쫄쫄쫄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다 열었어요. 다 뽑아냈어요. 뽑아내고 나면 여기는 빈통이겠죠. 여기서부터 이 관까지 이거 냉각수 호수거든요. 이런 게 다 빈통일 거예요. 다 빈통. 그리고 서머스탯이 이거는 저쪽에 있어요. 2차종. 저 그 엔진 우측에 있거든요. 서머스탯은 닫혀 있으니까 밖에는 비어 있고. 그럼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냉각수가 아니구나. 그 증류수 얼마 안 해요. 해봐. 이게 지금 12.8리터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제원상 12.8리터라고 해봐야 그렇게 해서 빼내고 엔진이나 미션 쪽에 가 있는 거 감안하면은 한 뭐 8, 9리터? 한 8, 9리터 정도밖에 못 빼내겠죠. 그럼 8, 9리터 정도를 넣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내주면 되잖아. 그리고 밑에 그 배출구에 마개를 잘 막아주고 넣고, 그리고 엔진 돌리면 되죠. 순수 냉각수를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온도를 올리면, 그 시동을 걸면 90도 이상은 금방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엔진 내부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변속기 미션 쪽에 있는 이런 냉각수들을 섞으면 되겠죠. 빼내고 뭐 한 번 정도 하면은, 그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요? 조금 그렇다 그러면 2번 하세요. 2번 하면 되지 뭐. 가까이 거, 그죠? 그러면은 그 엔진이나 변속기에 들어가 있는 냉각수도 그냥 뭐 거의 완전히 증류수로 교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빼내야죠. 그 상태에서 다시 빼내고, 그러면은 18리터 정도 빠져나오겠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8리터라고 해봐야 말통 2개도 안 돼요. 말통 사다가 잘 담아가지고 나중에 그 폐기물 배출, 지정 폐기물 수거하는 데가 있거든요. 갖다 주시면 됩니다. 뭐 정비소 갖다 준다, 어디 갖다 준다, 그냥 버린다, 뭐 말들 많은데, 그냥 말통 하나에 10리터거든요. 말통 2개 사가지고 2개 하면 안 되겠구나. 2개 하면 되지. 말통 2개 사가지고 20리터 가능하니까 뭐 3개를 사든가, 그렇게 해서 밑에다가 이제 이 내각수 바지에다가 받은 다음에 깔때기로 해서 넣어가지고 폐기물 업체 갖다 주면 되죠. 공짜예요. 그럼 갖다 주면 돼요. 그냥 본인들이 수거하는 거는 뭐 2만원인가 얼마 달라 그러던데, 그런 거 수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지역은 수거업체 있으니까 서울 쪽은 갖다 주시면 됩니다. 그냥 차에다 실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교체할 수 있다. 당연한 거지. 그게 좀 복잡하고 귀찮아서 그렇지. 근데 증류수 뭐 30리터 해봐야 얼마나 합니까? 이거 몇만 원이 난다고. 몇만 원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갈면 되지. 그러면은 그 상태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냉각수를 95% 이상 전체를 다 교체를 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출고 시에 무슨 뭐 규산염계든 인산염계든 에틸렌 글리콜계든 뭐 프로필렌 글리콜계든 상관없이 원하는 거를 집어넣게 될 수 있겠죠. 원하는 거를. 보통 이제 인산염 계열은
인산염 계열은 뭐 부식에 강하고 뭐 좋고 뭐 어떻게 됐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유럽 쪽에서 많이 쓴다. 응? 유럽 쪽에서 많이 쓴다는 거? 규산염 계열을 많이 쓰겠죠, 유럽 쪽에서는. 인산염 계열은 그 마그네슘이나 뭐 다른 이런 물질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결정을 만든대요. 근데 인산염 같은 경우에는 계열은 부식을 방지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장점이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유럽 쪽에는 물이 안 좋아서 다른 성분들이 많이 섞여 있고 이래가지고서 인산염 계열을 쓰지 못하고 규산염 계열을 쓴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이 좋아가지고 인산염 계열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지금은 필요 없는 얘기죠.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필요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정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품도 따질 필요 없습니다. 정품이라는 건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라는 거는 평균이지, 결정적인 하자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걸 스탠다드라고 하지, 예? 슈페리어라고는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극상의 그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 냉각수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팔리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 냉각수 제조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현기차라든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많이 있잖아요. 그 냉각수를 만드는 회사들이 중소기업까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은. 근데 이제 그 또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를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핑크색, 보라색이라 그래. 핑크색 계열, 그거는 뭐 20만 킬로 10년 또는 20만 킬로를 타도 괜찮다라고 그냥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너무 믿으면 안 되겠지. 예. 뭐 성능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 상태라든가 뭐 차 관리 상태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따라서 냉각수 성분이나 여러 가지 그 성능은 천차만별이에요. 차가 완전히 정비가 안 되고 엔진이 뭐 엉망이 돼가지고, 예? 냉각수가 막 엔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타고 난리가 나고 하는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이게 10년에 20만 킬로 타겠어요? 그때까지 문제가 없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뭐 차 관리가 잘 되고 냉각수 계통이나 이쪽이 혼유라든가 뭐 다른 게 전혀 있지 않고 누수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20년에 10만 이상 갈 수도 있겠죠, 현재 만들어 놓은 성분 가지고는. 어쨌든 보통 뭐 3년 4년 뭐 5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팔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양이 팔린 거, 한국에서는, 외국은 모르겠고 한국에서는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양이 팔린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하나에 4리터에 12,000원? 13,000원, 14,000원 좀 되나 보다. 4리터에 13,000원대에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8리터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섞어 놓은 거라서 웬만하면은 그 혼합해 놓은 거를 쓰시는 게 좋지. 증류수, 초증류수 완벽하게 증류했다는 그 초증류수하고 같이 초정제수, 이거하고 섞어놨다는 제품을 쓰는 게 좋지.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예? 돈 몇 푼 아끼겠다고 해가지고 뭐 원액 사다가 5대5로 하냐 6대4로 하냐, 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머리 아파하고 뭐
생수는 안 되고 개울물도 안 되고 수돗물은 괜찮다. 그러니까 수돗물하고 5대5로 비율을 섞어서 비이커를 사가지고 맞춘 그 짓을 왜 합니까? 그 짓을. 에? 그 짓을 왜 해요? 돈 몇만 원 더 쓰면 되지. 아니 차량 전문업체에서 응? 그 물하고 희석 비율 해서 5대4 6대4 뭐 해가지고 초정제수로 만들어 놨다는데 그걸 갖다 쓰면 되지. 돈 몇만 원 아끼겠다고 그 짓을 합니까? 굳이?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어? 굳이 뭐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쓰지 마십시오. 지금 수돗물을 쓰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업체에서도 수돗물 쓰면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헛소리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 수돗물하고 정제수하고 비슷하긴 해요? 증류수하고 수돗물하고 비슷하긴 합니까? 물론 수돗물은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제를 하죠. 나름대로 정제를 해가지고 찌꺼기라든가 다른 성분들 빼내고 난 다음에 활성탄 같은 것도 써요. 흡착을 시켜가지고 뽑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물을 끓여가지고서 증류된 그거를 갖다가 모아가지고서 만든 증류수나 이런 거하고 비슷하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요즘 차량 성능이라든가 냉각수 성능이라든가 또 부속의 성능들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수돗물 정도 그 정도 한국의 수돗물입니다. 그것도 유럽 수돗물은 안 되는 거죠. 유럽의 수돗물은 못 먹습니다. 중국의 수돗물도 일부 지역에서는 못 먹어요. 석회가 많아가지고 중국 가가지고서 이제 샤워하면은 몸이 미끈미끈해요. 물이 뽀해 어느 지역 가면. 어쨌든 한국의 수돗물은 상당히 정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수질이 좋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섞어서 써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거 몇 년에 한 번 가는 거 길면 10년에 한 번 간다면서요? 그거를 굳이 수돗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근데 뭐 돈 몇만 원이라도 좀 아껴보겠다 내가. 한 보통 뭐 3만원? 3만원 왔다 갔다 하겠죠. 아낄 수 있는 게. 어느 차든지 간에. 3만원을 아껴가지고 정제수를 수돗물 가지고 하겠다. 수돗물은 돈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제수를 산다 그러면은 사서 혼합한다 그러면 똑같으니까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지. 쓸데없는 짓이고. 수돗물 가지고 내가 굳이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권장하진 않는다. 굳이 요즘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혼합된 거 5대5 비율로 하면 되겠습니다. 뭐 6대4로 하는 경우도 있고 7대3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하던데 그런 또 쓸데없는 짓이죠. 한국에서는 5대5면 됐지. 그걸 굳이 비율을 조정을 해서 뭐 어느 점을 낮춘다 뭐 끓는 점을 낮춘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지금 냉각수하고 물하고 5대5 비율 같은 경우에 어느 점이 35도 37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한국에서 35도 갈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춥더라도 20도를 넘어간 적은 있지 30도를 넘어간 적은 없어요. 북한에 뭐 가장 춥다는 지역을 가더라도 30도를 넘어간 적은 없다고. 그럴 리가 있어요. 그리고 뭐 부동액을 많이 섞는다고 해서 뭐 어느 점이 지속적으로 더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부동액을 또 뭐 줄인다고 해서 뭐 끓는 점이 뭐 그렇게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포물선을 그리는데 그래서 그냥 5대5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걸 6대4로 할 거냐 7대3으로 할 거냐 뭐 5대4로 할 거냐 5대5로 할 거냐 6대4로 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5대5로 하면 됩니다. 그냥 부질없는 짓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는. 근데 5대5로 했을 때 차에 다른 문제가
조금 뭐 마땅치 않은 그런 증상들이 보인다 그러면 그건 해당 부분 차량의 그 부품이라든가 뭐 다른 수리나 보완을 해야 될 일이지 냉각수를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차 다 망가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엔진에 뭐 엔진 오일이 훈증기가 이리저리 빠져나가 가지고서 온도가 좀 높아져서 냉각수 농도가 좀 곤란하다든가 또 피스톤의 링이나 가이드 고무가 또 스템실 고무가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서 엔진 실린더 안으로 뭐 엔진 오일이 좀 기어 들어간다든가 냉각수가 기어 들어가기도 하죠. 냉각수가 좀 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엔진 온도가 잘 낮아지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해당 부위를 고쳐야 된다 이게 내 얘기는. 냉각수 비율 가지고 조절할 게 아니고. 한국이 무슨. 근데 여름에 좀 많이 덥죠. 여름에 엄청 더워가지고 조금 그 냉각 성능을 조금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굳이 라디에이터나 팬이나 라디에이터나 다른 부분들을 좀 보수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냉각수의 비율을 좀 조절을 한다. 냉각 부동액 비율을 조절을 한다. 그거는 좀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쓸데없는 짓이더라고요. 그러면 뭐 6대4로 한번 해본다. 물의 비율이 높아지면 냉각이 좀 빨라요. 물론 그 단계별로 달라지지만 그 냉각수가 많이 첨가가 될수록 어느 거는 그것도 포모션을 그리지만 어느 점은 조금 더 낮아지지만 냉각은 어려워지죠. 예. 그렇잖아요. 물보다 뭔가 좀 다른 게 섞이면 식는 거는 좀 늦게 식겠지 아무래도. 그죠? 기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름 갖다가 부어 놓으면은 그게 펄펄펄 끓지 식을 일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중에 파는 거 5대5짜리 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그 진짜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면 같은 계열, 정확히 같은 계열, 인산염계, 규산염계, 그다음에 뭐 에틸렌 그리콜, 프로필렌 그리콜, 그다음에 유기계, 비유기계, 준유기계, 요걸 잘 맞춰가지고 원액을 좀 사서 가지고 있다가 섞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증류수를 갖다가 좀 넣어가지고 섞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율을 조금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려 그러면 이제 스포이드처럼 이제 뭐 주사기가 있어야 좀 빼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사기를 좀 빼내고 그리고 증류수라든가 원액을 좀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비중계를 하나 구매를 하세요. 얼마 안 합니다. 돈 몇만 원 안 해요. 비중계 내가 사가지고 있는 게 제가 얼마였더라. 정확해요. 비중계 하나 사가지고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일부 첨가를 할 건지 뺄 건지 뭐 전체적으로 다 빼가지고서 요번에 다른 종류로 완전 바꿔서 넣을 건지 그걸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체를 하면 되는데 교체는 어떻게 하느냐. 배출구 있죠. 차량마다 배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출구를 찾아서 거기에서 빼내세요. 밑에다가 놓고 밑에다가 그 저 증류수 바지 통을 놓고 그걸 빼내세요. 빼내고 그죠? 빼내려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빼내세요. 빼내시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럼 됐잖아요. 근데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게 뭐 바로 들어가지 않는 건 뭐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차량 시동을 걸어가지고서 이거를 좀 공기를 빼주고 순환시키고 몇 시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제일 그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마무리를 칠 건데 냉각수 교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